안녕하세요. 책과 산책을 좋아하는 요길입니다. 반갑습니다. 미치오 카쿠 교수가 쓴 마음의 미래를 리뷰하고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선 이 책의 1장 마음 해독하기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전 이 책을 읽기 전엔 사람은 하나의 의식을 가지고 있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책은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1장에서 이야기했던 거 요약을 해보면 사람의 좌뇌와 우뇌는 서로 다른 의식을 갖고 있다라는 거고요. 다만 평소에는 좌뇌가 우뇌보다 우위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좌뇌가 내린 결정을 우뇌가 받아들이기 때문에 우린 하나의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느끼면서 살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난 1편에서 다뤘던 내용이고요. 여기서 오늘은 진도를 조금 더 나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챕터,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식, 물리학적 관점. 네,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의식이라는 걸 가장 깊게 연구해온 분야가 철학 그리고 심리학이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근데 이 책은 철학과 심리학의 사람의 마음에 대한 연구 성과를 상당히 평가절하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연구 결과가 중구난방이다. 네, 책에서 쓰고 있는 표현입니다. 연구 결과가 중구난방이다 라는 거예요. 이 맥락에서 이 책은 뇌과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뇌과학은 연구 성과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다 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가능하도록 만든 게 바로 MRI, 뇌를 들여다볼 수 있는 장비죠. 이런 관측 장비들이 등장했기 때문인데 그 장비를 개발한 게 다름 아닌 물리학자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물리학의 관점에서 의식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던져보자 라고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책의 저자가 생각하는 의식이라는 게 뭐냐? 네, 이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 저자는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의식이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다양한 변수로 이루어진 다중 피드백 회로를 이용해서 이 세계의 모형을 만들어내는 과정이다. 이게 뭔 말이냐 싶으시죠? 네, 저도 그랬습니다. 변수, 피드백 회로, 모형, 네, 이런 단어들을 사용하는데 이건 물리학자를 포함해서 과학자들이 논문 같은 거 쓸 때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 모형이라는 거는 모델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로 들 수 있는 게 뉴턴의 사과 들 수가 있습니다. 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더라. 네, 이게 아주 단순한 모델인 거죠. 여기서 중요한 변수는 중력입니다. 중력이 작동하니까 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더라.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피드백 회로가 뭔지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피드백 회로는 입력과 출력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러니까 중력은 입력이 되는 것이고 사과가 떨어지는 거, 사과의 낙하는 출력이 되는 거죠. 이걸 종합한 게 모델이 되는 거죠. 뉴턴의 사과 모델인 겁니다. 자, 이걸 좀 더 확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과를 허공으로 빨리 던지면 멀리 날아가더라. 네, 이런 모델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이때 변수는 던지는 각도, 던지는 속도, 그리고 중력,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이 모델에 따르면 예를 들어서 사과를 45도 각도로 시속 30km로 던졌을 때 이 사과는 몇 미터를 날아가더라. 네, 이렇게 결과를 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모델이라는 거고 이걸 발전시키면 이론이 되는 거죠. 뉴턴은 이 사과 모델을 이용해서 달의 궤적을 알아냈고요. 더 나아가서 태양계 안에 있는 행성들의 궤적을 모두 다 맞췄습니다. 네, 이 책의 저서는 바로 이런 방식으로 의식에 대해서 정의를 한번 내려보려고 시도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모델을 만들었으니까 측정이 가능해집니다. 모델이 있으면
측정이 가능해지는 거죠. 저자는 동식물의 의식을 측정하려고 시도하는데요. 물리학자의 접근법이다 보니까 당연히 숫자가 등장합니다. 모두 0단계에서 3단계까지 4단계로 구분을 하는데요. 0단계는 물체나 식물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1단계 의식은 파충류에게 해당하고요. 2단계 의식은 포유류에게 해당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단계가 인간에게 해당하는 의식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가장 쉬운 예로 0단계를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집의 보일러는 귀뚜라미 제품을 씁니다. 귀뚜라미 보일러. 이게 사물이니까 0단계인 거예요. 아, 우리 집에는 겨울에 이걸 26도에 맞춰 놓고 사용을 합니다. 26도 아래로 떨어지면 보일러가 켜지는 거죠. 네, 다시 말해서 보일러에게 변수는 온도가 되는 거죠. 온도가 26도 아래로 떨어지니까 그 피드백으로 보일러가 켜지는 거죠. 네, 피드백 회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일러는 0단계 1, 네, 0단계 1의 의식 수준을 갖고 있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 거죠. 네, 매우 단순하죠. 자,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보죠. 우리 집엔 난초가 있습니다. 이 난초도 식물이니까 0단계에 해당하죠. 근데 이 난초는 변수가 좀 많습니다. 10개 피드백 회로를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온도, 습도, 햇빛 이런 게 있을 수 있는 거죠. 자, 여기서 난초가 꽃을 피우려면 이 10가지 변수가 모두 다 맞아떨어져야 하는 거죠. 다중 피드백 회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난초는 0단계 10, 네, 이런 정도의 의식 수준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다 이런 식으로 이 책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 읽어보시면 매우 구체적이고 재미있습니다. 자, 이걸 좀 발전시켜서 그럼 인간의 의식은 어느 정도 수준이냐, 이거를 한번 이야기를 해볼 텐데, 이건 사람이 뭘 나누냐에 따라서 다 달라진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앞에서 말했던 의식의 정의를 다시 한번 읽어본 다음에 이야기를 계속해 보겠습니다. 의식이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다양한 변수로 이루어진 다중 피드백 회로를 이용하여 이 세계의 모형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네, 이게 의식이에요. 자, 여기서 목적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쉬운 예로 짝짓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남자가 여자한테 잘 보이고 싶은 거예요. 그게 시작이죠. 자, 그럼 이 남자는 5만 가지 시나리오를 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언제 고백을 하면 가장 좋을까? 네, 그걸 먼저 생각을 하겠죠. 또 온도가 적당할 때 산책을 하다가 좀 조용한 한적한 곳에서 고백을 해야 되겠다. 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잖아요. 이런 5만 가지 시뮬레이션을 다 해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 인과관계를 다 도표로 작성해서 개수를 헤아려 보면 이 남자는 3단계 숫자 5만, 네, 3단계 5만, 네, 이런 수준의 의식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추측할 수 있게 되는 거겠죠. 자, 아마 이쯤 되면 뭐야? 네, 이런 생각하실 분 분명히 있으실 것 같아요. 제가 그랬기 때문에요. 의식을 개량화할 수 있을까? 네, 이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물리학자니까 이런 시도를 한번 해본 거 아닐까? 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다만 앞으로 과학이 좀 더 발전을 해서 뇌의 기능과 역할을 뉴런 단위로 모두 다 파악하게 된다면 그때쯤 되면 좀 더 정확한 수치로 이 우리의 의식을 표현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모델을 갖고 있어야 분석을 하고 오류를 찾아내고 만약에 오류가 있다면 그걸 수정할 수가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런 모델을 갖고 접근을 한다는 건 굉장히 유용하다라는 생각은 할 수가 또 있더라고요. 앞으로 수정 보완은 해야 되겠습니다만 저자는 이렇게 나름 괜찮아 보이는 모델을 가지고 있다. 사람의 의식을 보여주는 모델과 이론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자, 조금만 더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럼 이 모델과 이론, 저자는 자신의 이론을 시공간 의식 이론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이걸 어디다가 써먹을 수 있을까? 네, 그 응용을 어떻게 하는지를 살펴볼 텐데 사람의 경우를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사람은 1단계, 2단계, 3단계 의식 수준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1단계 의식의 흐름을 좀 살펴볼 텐데요. 이 1단계는 감각 정보를 갖고 있는 의식 수준을 뜻합니다. 1단계 의식 수준은 이게 대부분 전전두피질 그리고 시상이라고 부르는 뇌 부위 이 사이에서 이루어진다 라고 이 책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책을 하다 보면 냄새도 맡게 되고 풍경도 보게 되죠. 이렇게 해서 얻게 되는 감각 정보들이 있습니다. 이게 척수와 뇌관을 거쳐서 시상에 전달되고 이후에 전전두피질로 가게 된다 라는 거죠. 이 흐름을 MRI를 통해서 촬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흐름이 정상적인 사람 그리고 비정상적인 사람을 비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만약에 어떤 사람의 뇌에 그 흐름에 문제가 있는 것이 발견된다면 이걸 고칠 수 있게 된다 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런 원리를 이용하게 되면 사람의 감각과 감정 그리고 생각의 흐름을 파악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잘못된 게 뭔지도 알 수 있게 된다. 물론 그 잘못된 게 발견되면 고칠 수도 있게 된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이렇게 뇌과학에서 사람의 의식에 접근하는 방법은 참 다릅니다. 심리학하고 비교하면 이렇게 많이 다른 거예요. 차이점을 좀 더 언급을 해보자면 일단 이 책은 무의식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질 않고 있습니다. 단어는 나와요. 언급은 하고 있습니다만 무의식이 무엇인지 이걸 설명하려는 시도는 하질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의식은 측정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무의식은 말 그대로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영역이니까 이걸 측정하는 건 불가능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책은 제목은 마음의 미래라고 붙어 있지만 좀 정확히 말하자면 이 책은 물리학자가 뇌과학에 대해서 설명하는 책이다. 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다 싶습니다. 자, 예를 하나 더 들어볼게요. 프로이트는 갈등이라는 거를요, 에고, 이드, 그리고 슈퍼에고 이것 사이의 역학관계를 가지고 설명을 하죠. 그런데 뇌과학의 접근법은 이렇습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 뇌가 그 결과를 시뮬레이션을 하게 되는데 좋은 결과가 예측될 땐 쾌락중추가 활성화되고 나쁜 결과가 예상될 땐 안화전두피질이 활성화된다 라는 겁니다. 각기 다른 부위에서 이렇게 상반된 신호가 방출되는 거죠. 그러니까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이게 갈등이다 라는 거죠. 이처럼 이 책은 뇌과학의 측면에서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물리학의 발전 덕분에 사람의 뇌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우린 이제 이만큼이나 많이 알게 됐다라는 이야기를 앞으로 이 책의 중반부터 하게 됩니다. 그리고 좀 더 나가면 뇌과학 덕분에 미래에는 이런 일들이 생길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어떤 일들이 펼쳐지게 될지 그 이야기는 다음 동영상에서부터 차례차례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다음 영상에서는 이 책의 3장과 4장 텔레파시 그리고 염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갑자기 웬 텔레파시, 네, 웬 염력, 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법한데요. 내용이 무척 재미있습니다. 그 이야기 담아서 다음 영상으로 찾아올게요.